주도주 완전 정복. 25강. 거래량과 거래대금으로 진짜 주도주를 찾아라. 주식시장을 보다 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종목이 상승합니다. 어떤 종목은 상한가를 갑니다. 어떤 종목은 10% 이상 급등합니다. 어떤 종목은 갑자기 거래량이 폭발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생각합니다. 이 종목이 새로운 주도주인가? 하지만 하루 크게 올랐다고 해서 모두 주도주는 아닙니다. 거래량이 폭발했다고 해서 모두 큰돈이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주도주를 찾으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바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량은 얼마나 많은 주식이 거래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거래대금은 그 과정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이 움직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도주를 찾을 때는 거래량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시장의 큰 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를 읽어야 합니다. 오늘 25강에선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함께 보는 방법, 그리고 시장의 큰 돈이 실제로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래량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의 주가가 1,000원입니다. 오늘 1,000만 주가 거래되었습니다. 거래량만 보면 엄청나게 활발해 보입니다. 1,000만 주. 숫자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계산하면 거래대금은 약 100억 원입니다. 이번에는 주가가 10만 원인 종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00만 주가 거래되었습니다. 거래량은 앞의 종목보다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단순 계산한 거래대금은 약 1,000억 원입니다. 거래량만 보면 첫 번째 종목이 훨씬 활발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움직인 돈의 크기는 두 번째 종목이 훨씬 큽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래량은 주식의 수를 보여주고 거래대금은 돈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주도주는 시장에 큰 돈이 집중되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주도주를 찾으려면 단순히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니라 큰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지속성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래대금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시장의 관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런 종목은 단기적인 테마나 뉴스로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며칠 동안 거래대금 상위권에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시장에 큰 돈이 계속 거래됩니다. 조정을 받을 때도 시장의 관심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또 증가합니다. 이런 종목은 시장 중심에 있는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도주는 하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도주를 찾을 때는 개별 종목의 거래대금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같은 산업과 섹터의 거래대금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반도체 종목 하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별 기업의 특별한 호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상황입니다. 반도체 대장주가 상승합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도 상승합니다. 소재 기업도 상승합니다. 부품 기업도 상승합니다. 여러 종목의 거래대금이 동시에 증가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도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 종목의 움직임이 아니라 산업 전체로 돈이 이동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주도주는 혼자 탄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한 시장에서는 주도 섹터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종목에만 돈이 들어오는가? 아니면 이 산업 전체로 돈이 들어오는가? 만약 산업 전체의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그 중에서도 특정 종목에 가장 많은 돈이 집중된다면 그 종목이 바로 대장주 후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장주는 어떻게 찾을까요? 첫 번째, 같은 섹터에서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두 번째, 거래대금이 가장 크게 증가합니다. 세 번째, 박스권을 가장 먼저 돌파합니다. 네 번째, 신고가에 가장 먼저 도전합니다. 다섯 번째,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여섯 번째,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일곱 번째, 조정 이후 가장 빠르게 회복합니다. 이런 특징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그 종목이 섹터의 돈을 이끄는 대장주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많다고 무조건 매수하면 안 됩니다. 거래대금은 매수와 매도가 만난 결과입니다.
누군가 1,000억 원을 샀다면 반대편에서는 누군가 1,0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따라서 거래 대금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세가 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격의 움직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거래 대금이 증가합니다.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합니다. 고점이 높아집니다. 저점도 높아집니다. 신고가를 만듭니다. 조정을 받아도 가격을 지켜냅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강한 매수세가 매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대금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르지 못합니다. 장중에는 급등했지만 종가는 크게 밀립니다. 긴 윗꼬리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날에도 주가가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고점을 계속 낮춥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좋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큰 손들의 물량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거래 대금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거래 대금이 주가를 어디로 움직였는가입니다. 다음은 주도주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관심이 없는 구간입니다. 거래량이 적습니다. 거래 대금도 작습니다. 주가는 박스권에서 움직입니다. 두 번째 단계, 시장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집니다. 산업의 전망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정책이 발표됩니다. 대규모 수주가 발생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거래 대금도 증가합니다. 세 번째 단계, 박스권을 돌파합니다.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합니다. 시장보다 강한 상승이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주도주 후보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시장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거래 대금 상위권에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같은 섹터의 다른 종목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장주와 이등주가 구별됩니다. 주도 섹터가 만들어집니다. 다섯 번째 단계, 주도주가 조정을 받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거래 대금도 잠시 줄어듭니다. 하지만 가격은 중요한 지지 구간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할 때 거래 대금이 증가합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된다면 주도주의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변화가 나타납니다. 주가는 신고가를 만듭니다. 거래 대금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릅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거래 대금은 증가하지만 윗꼬리가 반복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산업의 거래 대금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시장에 돈이 이동하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존 주도주에서 새로운 주도주로, 기존 주도 섹터에서 새로운 주도 섹터로 돈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주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거래 대금만 보지 않습니다. 시장 전체의 거래 대금 순위를 봅니다. 어제는 어디에 돈이 몰렸는가? 오늘은 어디에 돈이 몰리고 있는가? 일주일 동안 어떤 섹터가 계속 상위권에 있는가? 새롭게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산업은 어디인가? 기존 주도 섹터의 거래 대금은 줄어들고 있는가? 이런 변화를 계속 관찰합니다. 주도주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새롭게 모이기 시작하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주도주보다 새로운 산업에서 거래 대금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루 거래 대금이 증가했다고 새로운 주도 섹터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틀 올랐다고 대장주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대금이 계속 유지되는가, 조정을 받아도 돈이 다시 들어오는가,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보이는가,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는가, 산업의 성장성이 있는가,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것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거래량과 거래 대금으로 주도주를 찾는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평소보다 거래량이 증가했는가? 둘째, 거래 대금도 함께 증가했는가? 셋째, 거래 대금 증가와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가? 넷째, 중요한 박스권과 저항선을 돌파하는가? 다섯째, 거래 대금 상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가? 여섯째, 같은 섹터의 다른 종목에도 돈이 들어오는가? 일곱째,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대장주인가? 여덟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가?
9째, 조정할 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감소하는가? 10째, 재상승할 때 거래 대금이 다시 증가하는가? 11째, 시장보다 강한가? 12째, 기업의 실적과 산업의 성장성이 뒷받침되는가? 이 조건들이 함께 나타날수록 단순한 급등주가 아니라 시장의 진짜 주도일 가능성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25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거래량은 주식의 수입니다. 거래대금은 돈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주도주 투자자는 그 돈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한 종목에 돈이 들어옵니다. 같은 섹터에도 돈이 들어옵니다. 대장주가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박스권을 돌파합니다. 신고가를 만듭니다. 조정을 받아도 다시 돈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시장의 중심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거래대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주도주는 아닙니다. 거래대금이 가격을 위로 움직이는가, 그 흐름이 지속되는가, 그리고 그 뒤에 기업의 실적과 산업의 성장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도주는 어느 날 갑자기 차트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먼저 움직입니다. 거래량이 변합니다. 거래대금이 증가합니다. 수급이 들어옵니다. 가격이 움직입니다. 박스권을 돌파합니다. 정배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향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다시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시장의 큰 돈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주도주를 찾는 눈은 종목을 많이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이동을 관찰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돈의 흐름을 읽으면 주도주가 보입니다. 다음 26강에서는 주도주의 신고가 돌파와 거래대금의 관계를 공부하겠습니다. 신고가를 돌파할 때 왜 큰 거래대금이 중요한지, 신고가 돌파 후 진짜 강한 주도주와 실패하는 종목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신고가 영역에서 어떤 돈의 움직임을 확인해야 하는지 다음 강에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도주 완전 정복 26강 주도주의 신고가 돌파와 거래대금의 관계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바로 신고가입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사면 꼭대기일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신고가 종목보다 많이 떨어진 종목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진짜 주도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한 주도주는 신고가를 만들고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고 조정을 받은 뒤 또다시 신고가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 대금입니다. 오늘 26강에선 주도주가 신고가를 돌파할 때 왜 거래 대금이 중요한지, 신고가 돌파에 성공하는 종목과 실패하는 종목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신고가 영역에서 시장의 큰 돈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고가의 의미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과거 최고 가격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주식을 매수한 대부분의 투자자가 현재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매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쪽에 쌓여있던 매물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역배열 종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오랫동안 하락했습니다. 위에는 수많은 매물이 있습니다. 조금만 상승하면 과거에 높은 가격에서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생각합니다.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조금만 더 올라오면 나가야지.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종목은 다릅니다. 주가가 과거의 중요한 고점을 모두 돌파했습니다. 위쪽의 매물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격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강한 주도주가 신고가 이후에도 추가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고가를 돌파했다고 해서 모두 진짜 주도주는 아닙니다. 잠깐 신고가를 돌파했다가 바로 내려오는 종목도 있습니다. 장중에는 강하게 돌파했지만 종가에는 다시 밀리는 종목도 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이전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과 진짜 강한 주도주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때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거래 대금입니다. 첫 번째,
신고가 돌파 순간에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주가가 중요한 고점을 돌파합니다. 그런데 거래량도 적습니다. 거래 대금도 크지 않습니다. 시장 참여자의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돌파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넘지 못했던 고점을 돌파합니다. 동시에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거래 대금도 크게 증가합니다. 시장 거래 대금 상위권에 등장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들어옵니다. 이런 움직임은 시장의 큰돈이 새로운 가격을 인정하고 있는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가 돌파는 단순히 차트의 선하를 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매도 물량을 새로운 매수 자금이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강한 돌파에는 그만큼의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고가 돌파 후 가격을 지켜내는가를 봐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이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주가가 크게 하락합니다. 다시 이전 고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며칠 후에는 돌파했던 가격에서 멀리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돌파가 실패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가를 돌파한 뒤 주가가 잠시 조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전 고점 부근에서 버팁니다. 과거의 저항선이 새로운 지지선처럼 작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합니다. 이것은 강한 주도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돌파에서는 돌파한 날보다 돌파 이후의 움직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돌파했는가, 그리고 지켜냈는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신고가 돌파 후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강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정 과정에서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거래 대금도 잠시 감소합니다. 주가는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급하게 팔려는 물량이 많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할 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증가합니다. 이런 흐름은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주도주의 건강한 흐름과 같습니다. 돌파할 때 거래 대금 증가, 조정할 때 거래량 감소, 재상승할 때 거래 대금 재증가. 이 흐름이 반복된다면 주도주의 힘이 살아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고가에서 거래 대금이 폭발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가가 오랫동안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선 누구나 그 종목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이 발생합니다. 주가도 장중에는 크게 상승합니다. 하지만 종가가 이상합니다. 주가가 고점에서 크게 밀렸습니다. 긴 윗꼬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날에도 신고가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며칠 동안 주가가 계속 약해집니다. 이런 경우 거래대금 폭발을 무조건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거래대금은 큰 매수가 들어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매도가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강했느냐입니다. 그 결과는 가격에 나타납니다. 거래대금이 폭발했는데 주가가 신고가 위에서 버팁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매수세가 매도 물량을 소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대금이 폭발했는데 주가가 신고가를 지키지 못합니다. 계속 밀립니다. 반등할 때마다 매물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큰 자금이 물량을 정리하는 과정인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기억하십시오. 거래대금의 크기보다 거래대금이 발생한 뒤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신고가를 반복해서 만드는 종목을 관찰해야 합니다. 진짜 강한 주도주는 신고가를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경우보다 상승 과정에서 여러 번 신고가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고가를 만듭니다. 조정을 받습니다. 다시 상승합니다. 두 번째 신고가를 만듭니다. 또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합니다. 새로운 신고가를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의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적이 성장합니다. 산업의 전망이 좋아집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투자자들이 참여합니다. 시장은 이 기업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한 주도주는 신고가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격 발견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장보다 강한 신고가인가를 봐야 합니다. 시장이 강하게 상승합니다. 거의 모든 종목이 오릅니다. 이런 날 신고가를 만드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조정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합니다. 그런데 특정 종목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조금만 회복하자 가장 먼저 신고가를 돌파합니다. 이런 종목은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도주는 시장이 좋을 때만 강한 종목이 아닙니다. 시장이 약할 때 강함이 드러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볼 때도 시장과 비교해야 합니다. 시장이 상승해서 같이 오른 것인가? 아니면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는가?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같은 섹터의 움직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종목만 신고가를 만듭니다. 거래 대금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같은 산업의 다른 기업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별 기업의 특별한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장주가 먼저 신고가를 돌파합니다. 거래 대금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같은 섹터의 다른 종목들도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산업 전체의 거래 대금이 증가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도 그 산업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주도 섹터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신고가를 돌파하고 가장 큰 거래 대금을 만들며 조정에서도 가장 강한 종목, 그 종목이 대장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덟 번째, 신고가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가를 돌파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합니다. 거래 대금도 증가합니다. 주가도 가격을 지켜냅니다. 이런 흐름은 큰 자금이 상승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반대로 주가는 신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은 지속적으로 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매수만 크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은 폭발하지만 주가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급의 변화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물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고점은 아닙니다. 하루의 수급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수급의 방향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는가입니다. 아홉 번째, 신고가 돌파 실패의 신호를 알아야 합니다.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이 약합니다. 다시 이전 고점 아래로 내려옵니다. 반등해도 신고가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고점이 점점 낮아집니다. 하락할 때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집니다. 거래 대금도 새로운 섹터로 이동합니다. 이런 신호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신고가 돌파가 실패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돌파했던 이전 고점이 다시 강한 저항선으로 바뀐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한 주도주는 돌파한 가격을 지켜내는 힘이 있습니다. 약한 종목은 돌파한 가격을 다시 내줍니다. 그래서 신고가에서는 얼마나 높이 올랐느냐보다 새로운 가격을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열 번째, 신고가라고 무조건 추격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고가는 강한 종목을 찾는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매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미 단기간에 너무 많이 상승했을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너무 클 수 있습니다. 고점에서 거래 대금이 폭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자금이 매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에서는 더욱 냉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의 실적은 성장하고 있는가? 산업의 성장성이 살아있는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유지되는가? 거래 대금은 지속되는가? 돌파 후 가격을 지켜내는가? 조정 후 다시 돈이 들어오는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제 신고가 주도주를 확인하는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고가 돌파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가? 둘째, 거래대금도 함께 증가하는가? 셋째, 시장 거래대금 상위권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가? 넷째, 신고가 돌파 후 가격을 지켜내는가? 다섯째, 조정할 때 거래량이 감소하는가? 여섯째, 재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다시 증가하는가? 일곱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살아있는가? 여덟째, 시장보다 강한가? 아홉째, 같은 섹터에도 돈이 들어오고 있는가? 열째, 대장주가 가장 먼저 신고가를 만드는가? 11째,
기업의 실적과 산업의 성장성이 뒷받침되는가? 12째, 신고가에서 거래대금이 폭발한 뒤에도 주가가 무너지지 않는가? 이 조건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26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신고가는 단순히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강한 기업과 강한 산업에 시장에 돈이 계속 들어오면 주가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가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돌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이 함께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돌파 후에는 가격을 지켜내야 합니다. 조정 후에는 다시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반복될 때 강한 주도주의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신고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신고가를 무조건 믿지도 마십시오. 신고가 뒤에 얼마나 큰 돈이 들어오는지 보십시오. 그 돈이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 돈이 가격을 계속 높은 곳에서 지켜내는지 보십시오. 주도주 투자자는 높은 가격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가격을 만들어내는 돈의 힘을 보는 사람입니다. 신고가를 만드는 것은 결국 시장의 돈입니다. 그리고 진짜 주도주는 그 돈이 지속적으로 모이는 곳에서 탄생합니다. 돈의 흐름을 읽으면 주도주가 보입니다. 다음 27강에서는 주도주의 신고가 돌파 후 눌림목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가를 돌파한 주도주가 조정을 받을 때 건강한 눌림목과 위험한 하락은 무엇이 다른지, 어떤 가격과 거래량, 거래 대금과 수급을 확인해야 하는지 다음 강에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